네, 탑10 출발하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좀 희소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34거래일 만에 어제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요. 89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매도하더니 제가 오프닝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매수로 전환했거든요. 그럼 2거래일 연속 순매수고요. 삼성전자 차트 자체도 바닥 찍고 이제 양봉이 지금 두 번째 떴기 때문에 진짜 이제 바닥인가? 이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어제 대만 디지타임스 통해서 나온 소식인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 조건부 승인했다. 라고 밝히면서 그래서 조금 외국인 투자자 측에서 좀 분위기가 바뀐 건지 궁금한데 바닥 찍은 거 맞을까요? 네, 일단은 이 멘트 중에서 중요한 건 시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조건부 승인해서 나갔다? 그럼 퀄 테스트 통과된 거 아니냐는 이제 시각에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손명성 연구도 얘기를 했습니다. 8단 이게 그 HBM3 관련해서 이제 인증이 원래 지난달에 되는 거기는 한데 SK 하이닉스 이제 12단 반도체 먼저 인력 소모를 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됐다. 이게 불량의 이슈가 아니라 지연됐다는 멘트를 썼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측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번에 물론 지금 당장에 올해 엔비디아는 사실 SK 하이닉스 물량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은 물량에 대해서도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제 마이크론 어차피 캐파에 한게 있고 남은 거에 대해서 좀 삼성전자의 물량을 좀 더 쓰지 않았나.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좀 반증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까 여기서 수급이 보여주고 있지만은 물론 33일간이죠. 외국인이 거의 뭐 13조 가까이 매도세를 했고, 물론 끼케야 이제 89억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 반등이 찐이냐 이제 아니면 아직은 좀 더 봐야 되냐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정영은 이제 DS 부원장이 좀 더 어떤 향후의 비전이나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약간 지연됐던 아마존닷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애플의 실적 발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고객사들 생각이 내년 가이던스가 어떠냐.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 AI 이거 하고 있는데 내년에 재고가 생길지 아니면은 가이던스가 하향한다게 된다면 그게 이제 HBM 관련 재고 부분들이 나중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HBM 공급 과잉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빅테크 업체들 실적과 아니면 정영은 DS 부문장의 향후의 비전이나 이 가이던스나 이슈 혹시나 변경된 게 있는지, 원래 4분기 때 계획이 디램 매출에서 HBM 매출 비중을 40%까지 올리겠다고 한 게 4분기입니다. 그에 대한 변화가 없는지,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을 크게 당길 수 있는 주요한 이슈가 목요일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일단 이번 주에 뭐 빅테크 M5 실적 다 줄줄이 발표 예정이고 삼성전자도 컨콜 앞두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향후 가이던스 중에서 뭐 어떤 말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어떤 말이 나와야 삼성전자가 계속 좀 반등할 수 있어요? 아마 최근에 많은 뉴스들이 나왔겠지만 뭐 HBM4에 대해서 8단 반도체는 빠르게 내년 6월, 7월 달에 계획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HBM3와 관련해서 8단과 12단 반도체에 대한 인증 부분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때처럼 방송문 얘기하지 말고, 방송문은 결국에 스스로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컬 테스트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향후에 뭐 AMD나 이제 엔비디아 쪽에 나갈 물량들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회복되는지 여부가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게 사실 우리 주주들이나 이제 외국인이나 이게 조금 굉장히 기대하는 좀 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가니까 하이닉스가 계속 빠지거든요. 이거 수급 줄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종목이? 그렇죠. 일단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론 이번에 엔비디아가 TSMC와 관련해서 이제 한런 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 블랙의 가속기를 빠르게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비용보다 1.5배를 줬습니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겠죠. 물론 블랙의 가속기를 빨리 양산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그럼 그게 결국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들어와, 이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의 HBM 가격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그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삼성전자 퀄 테스트 통과됐나 봐.
그러면 이제 HBM 가격이 다운되게 되면은 그게 네. SK 하이닉스에서는 안 사실 좋은 좋죠. 상황은 아니니까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주가 양상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삼성전자 올라가면 하이닉스 떨어지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격적인 플레이예요? 그냥 지지 라인 딛고 상단 맞고 떨어지고. 어차피 지금 레거시적으로 안 좋겠지만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6월 7일쯤에 강하게 85,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때 이유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SK 하이닉스의 시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면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오케이지만은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못 따라와. 그러면서 하반기에 컨센을 강하게 잡았던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 들어오면 그러면 밸류를 줄여야겠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게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다 보니까 주가가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네.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물론 지금 당장에 뭐 SK 하이닉스 물량만큼 얼마나 뺏어 가겠어요. 물론 이게 내년에 중요하고 내후년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이 다운되면은 그러면 P 곱하기 Q를 했을 때 가격이 다운되면 당연히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SK 하이닉스에는 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은 불리할 수는 있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봐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하이닉스 괜찮다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또 거꾸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지지 라인으로 또 어디까지 두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지 라인 하단이에요, 나기보다는 하단. 물론 이번 실적도 보였고 4분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삼성전자 사실 지금 당장 들어온다고 해서 그 많은 물량을 뺏어가지는 못하겠죠. 오늘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빛반도체 주가 계속 빠지죠. 대신에 하나인더스트리가 거의 10%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더스트리가 물론 12단 반도체 쪽에 TC본도 장비가 들어가면 사실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압박 받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2원화 3원화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인더가 들어오게 되면 영에서 매출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급은 하나인더로 가는 거고 한미반도체는 그거 봐라. 그럼 얘네들도 이제 독점 시장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 그걸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모습을 그대로 시연했다라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빅테크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 가이던스 좋고 막 올라간다. 그럼 Q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가격은 다운돼도 매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사라질 수는 있겠죠. 지금 채팅창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3% 지금 급락하게 나오고 있어서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 삼성전자 컨콜 너무 중요하다. 저희 계속 단계별로 좀 전략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칩스법 너무 나쁜 거래다. 반도체 긴장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뭐 TSMC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 기업들도 안 좋은 거예요. 보조금을 빼고 그냥 다 관세 때려버리면 미국의 공장 지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무대뽀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반도체 섹터 악영향 미칠까요? 그렇죠. 마이크론은 보조금을 더 줄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이고 네. 삼성도 지금 당장에 테일러 공장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 진행 여부가 지금 미지근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당선 전후로 인해서 지금 특히 분위기가 지금 트럼프 쪽 가고 있으니까 그럼 전후에 따라서 반도체, 자동차, 관세 쪽에 관련해서 부담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게 애초에 기조 자체가 트럼프가 후보가 아니더라도 바이든 때도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관련 경계는 계속 꾸준히 좀 해왔습니다. 해왔던 측면이 있었고 거기서 과연 주가에 대한 반응이 있냐. 그랬으면 오늘 삼성전자도 빠졌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은 물론 이제 TSMC나 이제 뭐 엔비디아 이 의존도를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물론 HBM4도 이 세 개 SK 하이닉스와 세 회사가 계속 동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사실 뭐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CXMT나 YMTC나 특히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가 내년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오히려 중국 쪽에 관세를 세게 때려버리고 CXMT나 이제 YLTC 쪽에 대한 그에 대한 부담을 줘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가 중국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도 혹시 영향 있나요? 엔비디아랑 이렇게
아주 그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TSMC까지는 제가 영향을 좀 안 줄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국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TSMC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좀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혹시 삼성전자가 그러면 파운드리 쪽으로 반사수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좀 생겼는데 그건 또 가능성이 없나요? 파운드리는 그랬잖아요. 인텔과 동맹을 맺는다 해서 주가도 안 올랐잖아요. 그만큼 TSMC가 거의 한 70% 이상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수요적인 측면이나 특히 빅테크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오죽했으면 이재용 회장이 3월달, 4월달에 미국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금 7개월, 8개월 지났음에도 아직 고객사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까지 TSMC가 너무 단단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너무 단단하다. 소보장단도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뭐 다 떨어지거든요. 다 떨어지고 지금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하나만 오르고 이스페타도 4% 급락. 지금 다 이 추세를 좀 이탈하는 흐름이라서 소부장단 지금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울까요? 아마 뭐 이오테크닉스나 제우스나 다들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시장의 선반영, 이미 상반기 때 거의 선반영 됐고, 왜냐하면 리드타임 자체가 6개월에서 8개월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상반기 때 AI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좋아서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이미 주문을 줬습니다. 네. 주문을 줬게 이제 그게 매출이 이제 반영되는 거라서 아마 이번 3,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상반기 때 이미 주가는 선반이 됐다.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년에도 이제 AI 쪽의 분위기가 훨씬 더 계속 좋아야 되고 HBM 공급 과잉보다는 수요가 폭발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또 내년 초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 IDM 업체들이 우리 또 신규 주문 넣을게 또 폭발적이야 너네 장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나와야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 주 빅테크 업체들 가이던스 중요하고 사실 뭐 TSMC, 뭐 ASML 주가 뭐 AI 수요 몇 년간 간다. 사실 이거는 장비주들은 이 사람들은 어립니다. 갑인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애플이나 이제 이쪽에서 테슬라나 이쪽에서 우리 내년에도 엄청나게 우리 수요 필요해. 지금 빨리 너네 좀 우리 거 만들어줘. 우리 거 확보해줘. 이게 나와줘야 주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빅테크 실적 발표네요. 네. 이번 주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 아마존, 구글, 메타, 뭐 알파벳 지금 다 이번 주에 줄줄이 그렇죠. 예정입니다. 꼭 일정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도 계속 팔로우업 해드릴게요. 자, 저희 트럼프 트레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미국 대선이고요. 주식시장도 대선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꾸준히 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 최근에 원전도 강했고 금융도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고 바이오는 좀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연말까지 좋은 흐름 나올 거다라는 거는 뭐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확신하고 계시고 방산부터 보면요. 현대 로템도 오늘 뭐 리포트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실적 너무 좋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주가 흐름 너무 좋고 방산 쪽을 아예 12월 말까지 조금 안전한 트레이딩 쪽으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트럼프가 이 방산에 대해서 참 강하게 얘기를 했죠. 예전 1기, 그러니까 트럼프 1.0일 때도 18년인가 19년일 겁니다. 그때 나토 국가에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네 GDP의 국방비 증액 4% 이상까지, 2% 이상까지 하지 않으면은 우리 미국 나토 탈퇴할 거야. 그 정도로 그만큼 방산 쪽에 굉장히 강하고 물론 지금 폴란드가 GDP의 4% 이상까지 하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22년도에 60조 가량의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이 오르는 것도 지난주에 두다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고 안제이 두다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안보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내 이제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이제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처음 2022년도에 1000대를 K2 전차를 계약을 했고 지금 네. 180대가 있는데 이 180대만 하더라도 거의 7조 가량입니다. 그만큼 계약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론 이제 여기 나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 현대로템도 지난주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폴란드 1차 물량이 넘어왔기 때문에 잘 나온 거고 미국이 이번에 1100조, 이제 국방비가 1000조에서 100조 그 10% 국방비 증액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있는
있는 폴란드 말고도 루마니아나 티르키아와 같은 나라들도 계속 꾸준히 국방비를 증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연말이라 얘기하셨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그 방산 관련주들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방산주들은 흐름은 나쁘지 않다. 특히 LIC 넥스원도 뭐 전국 북미 쪽 매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K9 자주포도 북미 쪽 수출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와, 전 세계 1위인 이제 거의 50%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방산을 수출할 수 있구나라는 게 나오면 제가 봤을 땐 그게 정말 더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참 많은데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 말고도 개별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너무 좋고요. 수주 잔고도 역대 최고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 실적 공개 전이고 이제 현대로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3분기 영업이익이 2배, 3배까지 늘어났는데 K2 수주 이번에 한 거 말고 새롭게 들어올 수주가 또 한 번 실적 견인해 줄 거다. 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8만 원까지는 엄청 올려 세우기도 했는데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가요? 근데 시장에서 주가를 올렸던 게 실적도 있겠지만은 아마 폴란드 2차 계약이 원래 9월 달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조금 지연됐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왔습니다. 그 이후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또 세 군데 역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현대로템은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나토 국가들이 계속 꾸준히 이제 K2 전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실적은 2분기 역대급 나왔죠. 근데 3분기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폴란드 1차 계약은 어느 정도 매출로 다 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차 계약에 따라서 분위기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아마 주가를 보면은 정말 부담스러워서 못 사실 거예요. 근데 보유자 입장에서는 저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폴란드 특히 최근에 어제도 나토 이제 그 수장이 우리나라에 전화를 했다고 하죠. 뭐 네. 북한 관련 이슈를 얘기를 했지만은 그만큼 북한 쪽에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추가적인 수주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로템 물론 비중 많이 하는 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부담스럽죠. 결국에는 소량이라도 어느 정도 조금씩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도 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은 지금 방산 랠리에 많이 편승을 못한 느낌이에요. 차트상 네. 그렇게 상승세가 세진 않은데 추세 이탈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런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보는 건 어때요? 조금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아니다. 하고 있고 수주의 물량 자체가 오히려 이쪽에 더 많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도 뭐 국내 쪽 이제 방위층에서 수주를 이제 받는 상황이었고 물론 하나 시스템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과의 시너지 효과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 시스템으로 조금씩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워낙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수주 물량들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국내의 방산이 다 좋냐? 이런 흐름보다는 오히려 좀 잘 가고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잘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상승보다는 가는 종목이 오히려 더 잘 간다라는 표현해 주셨고요. 원전도 트럼프 수혜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뭐 SMR, 뭐 아마존 포함해서 빅테크들이 투자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SMR 뭐 4기 만든다고 하고 있어서 모멘텀 상당히 많고요. 트럼프 SMR 확대, 헤레스 IRA 강화. 그러니까 2차 전지냐 원전이냐 이거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전이 24시간이 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과정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그 원전주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외인 기관이 최근 들어 계속 같이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뭐 다음 주 대선까지 봐야 되는 섹터일까요? 아니면 꾸준하게 방산처럼 두고 가도 괜찮아요? 원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SMR 관련해서 제가 아마존도 5억 달러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엑스에너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과 이제 원전 관련 계약들을 하나 둘씩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 이제 두산 밖에 내보내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뜻은 1조 원에 대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거죠. 왜냐 두산 파켓이 7,200억 정도 차입금이 있다 보니까 이걸 떼내야 이제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1조 원은 뭐 하냐?
지금 창원 공장에 있는 게 대형 원전 공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더라도 추후로 이제 SMR 공장을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1조를 빌려서. 물론 지금 SMR 시장이야 아까 X에너지, 뉴스케 파워들이 그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경쟁사들로는 뭐 중국, 러시아, 폴란드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나 이탈리아 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S에너지나 이제 그 뉴스케 파워와 22년도와 21년도에 계약한 것들이 보통 내년에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은 내년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공장을 지어야 2040년에 이제 전력 공급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이 최근에 인적 분할하면서 대부분 사라졌고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쪽으로 이제 향후의 먹거리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형 원전 쪽은 내년 3월에 체코 그 두코바니 원전이 이제 최종 협상이 끝납니다. 최종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템멀린 2기가 있고 퐁티누프 폴란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 수주는 내년까지 많아진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수혜는 더 많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보다 또 중장기적인 네, 전망도 봤다라고 조언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좀 조용하거든요. 11월, 12월에 사실 바이오 쪽은 아마케나 그런 일정들이 참 많아서 임상 발표 그 예정인 기업들도 있어서 그 일정 보고서 이제 바이오는 한 번 또 주가가 튀기도 하고 11월, 12월에 워낙에 좋은 흐름을 전통적으로 보였던 게 바이오 섹터라서 지금이 매수 적길까요? 셀트리온은 일단은 11월 11일 날 실제 발표 한번 보고 가시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결국엔 진펜테라가 매출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물론 오늘 6개 관련해서 PBM 등록 다 등재했습니다. 사보험, 공보험. 그런데 이제 진펜테라가 2분기 때 22억 나왔고 물론 올해 하반기까지 총 2,500억 가이던스 내년 1년으로 한 1조 정도의 진펜테라 매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해리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굉장히 큰 수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내년에 5공장이 완료가 되고 4월에 그 셀트리온도 내년 되면은 5개의 바이오 시밀러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만큼 매출이 가이던스가 5조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삼바와 이제 셀트리온이 4조, 5조에 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해가 내년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트럼프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이 두 회사는 충분히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CDMO는 이게 상원과 이제 대통령 그 서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슈까지 챙겨보면서 좀 대응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